오늘 6월 29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세요. 저번 시간까지 법규를 어디까지 했나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쵸? 그래서 246페이지. 오늘 246에서 많이 나갈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잘 보기 바래요. 왜냐면 특히 뭐 여지껏 법규가 안 중요한 것들이 없었지만 오늘 나오는 그 끝부분 있죠. 거의 지금 끝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끝부분 있고 별표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시행령, 시행규칙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전에 오늘 배우는 246페이지부터 많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늘 하는 거에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7, 8문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법규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정확히 지금 딱 잡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그냥 그렇지 나 이거 하고 있어 이렇게만 알다 보면 내가 책을 덮었을 때 아니면 문제에 나왔을 적에 무엇을 했는지 전혀 안 나와요. 답이. 그리고 해결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양을 하는 거구나. 회원 모집을 하는 거구나. 그냥 쫓아만 가고 이렇게 하면 발전이 없어. 지금 분양을 하는데 어떤 법 시행령들이 나왔어. 회원 모집을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규제를 두고 있어. 오늘 나올 분량들이 그거거든요. 이것들이 회원 분양들을 하는데 이것들이 처음에 이 법들이 진행될 적에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어떤 일정 특정한 여기서 나오는 무슨 휴양업, 예를 들어서 콘도미니엄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자 법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것이 편법으로 사용될 소지가 굉장히 높았고 실제로 그랬단 말이지. 그래서 법을 좀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양하고 회원 모집이 들어가면요. 분양사가 있잖아요. 콘도미니엄 분양사, 회원 모집, 회원을 모집하는 사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률을 높이고 그 다음에 분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을 위배하는 건 아니에요. 법대로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편법들이 나올 소지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을 따로 더 부과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명수를 더 뭐 상향 조정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특히 사람이 자고 먹고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규제들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진흥법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각각의 관광 사업들이 진행되기 위해서 아니면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어떤 법령들을 지정을 했는가 이것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법을 공부하기 전에 이 업에 대한 이해부터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개론에서 공부했어야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법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는구나. 운영을 해야 되는구나.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들어갈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246페이지 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시기 이런 것들은 나올 소지가 높단 말이에요. 먼저 헤드라인 먼저 하이라이트 칠 부분이 1항 그 다음에 1항에 각 호가 나와요. 보시면 1에 또 각목이 나와. 항, 호, 목 이렇게 나누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1, 2, 3, 4로 나오는 부분은 다 외우셔야 돼요. 여기 분양 관련해서는 거의 다 외우셔야 돼요. 다 외우셔야 돼요. 247페이지 분양 및 회원 모집 계획서의 제출 있잖아요. 그 위까지는 전부 다 숙지하시고 외우셔야 돼요. 불러드릴게요. 1항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제2종합 휴양업의 분양 및 회원 모집 기준과 호텔업 및 제2종합 휴양업 시설의 회원 모집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그쵸? 그러면 법 제20조 제4항이 뭐냐 말이에요.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제1종합 휴양업, 제2종합 휴양업, 그쵸? 제1종합 휴양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2종합 휴양업. 저 기억이 안 나요, 교수님.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다시 백하셔서 제2종합 휴양업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공부하시면 돼요.
그것에 대한 정의를 아신 다음에 이게 회원 모집도 가능한 거고 분양도 가능한 거예요. 보세요. 1호. 다음 강목의 구분에 따른 소유권을 확보할 거. 소유권 일단 중요해요. 왜냐하면 분양을 하거나 회원 모집하려면 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보세요. 꼭 체크하세요. 소유권을 살짝 바꿀 수 있겠죠. 문제는 사용권 뭐 이런 것으로. 절대 아니에요. 사용권을 어떻게 남한테 분양을 해.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그래서 이 경우 분양, 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하는데 또는 회원 모집 당시 해당 콘도미니엄, 호텔업 및 제2종합 제2종 종합 휴양업의 건물이 사용 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해야 된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가번. 휴양 콘도미니엄 및 호텔업은 여기에서 수상관광 호텔업은 제외해요. 왜냐하면 수상관광 호텔업은 바로 밑에 나와 있어 또 항목이. 해당 관광 숙박 시설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대지가 뭐예요? 건물을 지을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무엇이? 분양 및 회원 모집 이런 것들 다 소유권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그냥 소유권이 아니야. 대지의 소유권이야. 수상관광 호텔업의 경우는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상관광 호텔업은 물 위에 떠 있는 호텔이잖아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선박의 소유권을 일단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뭐 분양이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 회원 모집 대상인 해당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이 건설되는지의 소유권 및 사유권이에요. 요것은 좀 다르죠. 회원 모집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소유권 및 사용권 또는 사용권까지 나온 거예요. 요것은 그러니까 위에 거하고 위에는 무조건 소유권이라고 그랬어. 근데 여기는 조금 달라.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뭘 기억해야 돼요? 비교해야 돼. 문제를. 개론도 비교해요. 개념 비교. 무슨 특성 비교. 다 그거예요. 사업 간의 업무 비교. 그 다음에 법규도 마찬가지예요. 이 항목에서는 이게 됐어. 근데 저 항목에서는 안 됐어. 플러스 뭐가 있어. 그러면 이 비교를 정확하게 짚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다가 시간 보내지 마시고 정확히 찝어내면서 비교하세요. 지금 제가 또 이제 잔소리를 하지만 개론 지금 공부 다 끝내셨어야 해요. 그쵸? 끝내셨을 것이라고 믿는데 개론 같은 경우는요. 제가 툭 쳐서 여행업의 특성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아직도 머뭇머뭇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머릿속으로만 무조건 외웠기 때문이야. 그러지 말고 여행업의 특성을 다 이렇게 우리 공부했던 대로 하나씩 떠올리면서 얘기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돼요. 지금 분양 및 회원 모집도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요. 여기는 여기서 나온 카테고리가 뭐예요?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그 다음에 수상관광 호텔, 그 다음에 제2종 종합휴양업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머릿속에 탁탁탁 우리 이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테트리스처럼 하나씩 때려 넣는 거야. 하나씩 채워 넣는 거죠. 하나하나 아니면 블럭 좋아하신 분들은 블럭을 하나하나 쌓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2항 보세요. 2호 제1호에 따른 대지 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해야 돼. 그렇죠. 저당권 잡힌 것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당권은 뭐예요? 우리 지금 집 대출 받아서 무슨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아니면은 은행 같은 데서 대출을 해주긴 하죠. 왜냐하면 내 신용도로. 그런데 그것은 한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도가 높지가 않아. 그러니까 대부분은 자신의 집 아니면 건설사 같은 경우는 분양사의 건물을 저당 잡혀서 무슨 대출을 얻는다든지 이런 행위들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또 방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나쁘다 좋다 하는 지금 시간은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런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저당권에 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을 말소할 것. 그런데 다만 공유제인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회원제일 경우에는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분양 또는 회원 모집과 여기 연한 사고로 있죠. 아니에요. 관련한 사고 집어넣으세요. 회원 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금액의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다. 아, 저당권이 없는 대신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또 돼. 여기 하이라이트 저 같으면 치겠어요. 조금 말이 이렇게 가다가 다만이 나와. 그러면 문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제가 이제 우리 기출문제 지금 거의 다 이제 문제 다 여지껏 나왔던 5, 6년간 나왔던 문제들 기출문제 거의 다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에 풀 거예요. 여러분 책을 뭐 저기 보셔야 될 거고. 그러면 문제 풀 적에 분명히 제가 어떤 방법들을 얘기해 드릴 거예요. 무슨 방법? 문제를 시간을 많이 안 들이고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빨리빨리 채워 넣을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다만이란 거 나와. 오로지 이런 얘기 나와요. 그리고 오직 뭐 이런 얘기 나올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이것만이 뭐 이런 것. 이런 것들은 문제들을 유심히 봐야 돼요. 유심히. 왜? 여기에서 문제를 틀어서 나올 확률도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만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저하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이제 딱 눈치를 채셔야 돼요. 아, 다만이 나왔어. 그럼 의심해 볼 소지가 있어. 괜히 이것 때문에 시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과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문제 풀 적에요. 시간 널널하다는 분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고 대부분은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를 이 사람은 아 다만이 나왔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더 유심히 보고 빨리빨리 봐야겠다. 이런 사람하고 다만이 뭐지 하면서 계속 보는 사람하고 거기에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만이 나왔어.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유심히 보고 아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대.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죠.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안 된다. 저기 저당권을 완수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딱 눈치를 채는 거예요. 왜? 보증보험에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문제에 못 알아내겠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꼭 여러분한테 혼선을 주기 위한 문제일 뿐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대. 그냥 심플하게 딱 넣어서 머릿속에 이해하면서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해요. 3호 보세요. 분양을 하는 경우 한 개의 객실 분양 인원은 5명으로 하고 하되 가족도 이제 비속 및 부부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만일 수분양자로 하지 아니할 것. 다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해. 그쵸?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 굉장히 밑그림을 제가 밑밥을 드려야지 이해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분양을 굳이 여기다가 5인으로 해놓은 경우에는요. 명수가 나오잖아요. 분양을 하는 경우 한 개의 객실 분양을 5명으로 해야 된대. 그러면 아니 이게 굳이 왜 5명으로 5명으로 넣었을까? 이것은 사람을 증가를 시켰다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명수까지 나오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명수에서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꼭 5명이라고 명시를 해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 법이 2008년도에 이제 다시 생겼어요. 왜냐면 이렇게 예전에는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한 개의 객실당 분양 인원이 2명 이상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2명 하면 부부가 딱 두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편법 분양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것을 뭘로 해요? 가족 2명만을 공유자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뭐가 돼? 주거시설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콘도를 분양한 건데 그렇게 딱 주거시설로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콘도를 아파트처럼 편법 분양해서 뭐예요? 보유세라든지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을 안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긴 하지만 양도세, 소득세 이런 것들이 유리해지는 거야. 2명 이상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가만 보면 2명으로 했을 적에는 법에 명시됐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법에 저촉되지 않아. 그런데 2명으로 하니까 편법이 생기는 거야. 딱 부부 2명.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돼? 2명으로 해놨더니 편법을 이렇게 쓰네. 주거용이 돼버렸네. 이 콘도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편법 분양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명으로 올려버린 거야. 그래서 이때 좀 말들이 많았죠. 특히 분양사들, 콘도 회사들이 이렇게 하면 예전에는 주거용으로도 사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거 그러면 분양시장이 어는 게 아니냐, 얼어버리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려도 많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정부에서 볼 적에는 그것보다는 그런 아무튼 제가 여기에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아니야, 2명이니까 문제점들이 있구나. 그래서 5명으로 올린 거예요. 꼭 요거 체크해 두세요. 그리고 가족만을 수분양자로 하지 않는다. 수분양자는 뭐예요? 집을 팔 수 있는 사람, 살 수 있는 사람,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가족만으로 해두면 또 편법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야. 가족 말고 이외에 5명이 되는 거야. 가족이 3, 4명이 들어갔고 1명 아니면 2명이 더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것을 주거용으로 편법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죠. 다른 분야, 그렇기 때문에 수분양자로 하지 않는 걸 가족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만을 수분양자로 하지 말고 딴 사람도 같이 분양에 있어야 돼.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가족끼리 하는 거하고 딴 사람 1명이 더 붙고 1-2명이 더 붙으면 굉장히 이렇게 편법을 쓰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이 조항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만 다만 다음에 각 목에 따라서는 어떤 예외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공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괜찮아. 나번,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투자지역에 건설되는 휴양 콘도미니엄으로 공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괜찮아. 이게 5명, 이게 소용이 없어. 그리고 4번은 삭제했고, 제가 이제 일부러 삭제를 넣어놓은 이유는 이런 것들이 삭제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삭제를 넣어놨어요. 원래 삭제 안 하고 4번을 4번처럼 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삭제까지 이렇게 법이 없어졌다. 이것까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5목에 보세요. 5목에 보면, 오목은 공유자 또는 회원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 인원수로 나눈 이 범위 내에 돼. 이렇게 계산까지 해서 이런 경우에는 괜찮구나. 다만 이런 경우는 수분양자나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구나. 이 법률이 이렇게 두는 거야. 왜냐면 법은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해가 아니야.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법령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의 여러 가지 운영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다만을 넣어두는 거예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한 법이 적용이 안 돼도 돼. 다만을 굉장히 주시해야 되는 이유가 이건 거예요. 그래서 보면 5번까지 나왔어. 그리고 6. 주거용으로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지 아니할 거.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아까 쌍인 거예요. 주거용으로 하면 안 돼요. 그쵸? 주거용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편법이 생긴 거야. 그쵸?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한 개의 객실 분양 인원은 5명으로 하고 가족은 만을 수분양자로 하지 아니하며 6호에 보면 주거용으로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지 않을 것. 이게 세트가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 같이 외우시면 더 이해가 빠르신 거예요. 이것은 가족만으로 그러니까 회원도 수분양자 얘기까지 나온 건 가족만으로 회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성할 수 없도록 딱 법을 쳐놓는 거예요.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체크해 두세요. 분양하고 회원 모집할 적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 무슨 내용 자꾸 나왔냐면 소유권 얘기 자꾸 나왔어. 그리고 수분양자, 그 다음에 몇 명, 그리고 주거용으로 하면 안 돼. 주거용으로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주거용으로 지금 주거용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무슨 휴양 콘도미니엄, 호텔업 이런 것들이 주거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양에 사실 분양업자나 무슨 이런 숙박업 관련된 분들을 보면 태클 같아, 정부에. 그렇지만 또 시장을 굉장히 또 활성화시키면서도 편법이
용납되지 않기 위해서는 또 이런 법도 마련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설명 굳이 많이 안 드려도 되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렸어요. 요거 꼭 체크하시고 다음 2항. 1항에 따라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그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247페이지요. 그러면 중요한 부분 나왔어요. 1. 휴양 콘도미니엄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 같은 경우는 해당 공사의 시설공사의 총 공사 공정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정률의 20%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회원 모집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진행된 때부터 회원 모집 또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되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는 경우 총 객실 중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을 대상으로 또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것. 이제 공정률이 나왔어. 굳이 왜 공정률을 넣겠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지. 우리가 삽을 떴어. 제가 분양사 대표야. 삽을 떠고 아무것도 공정된 것도 없어. 그런 상태에서 그냥 분양 모집부터 하는 거야. 회원 모집하고. 그러면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업자들이 이런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하려고 할 적에는 어떻게 돼? 공정률이 건물의 공정률이 20% 이상은 돼야지 가능해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런 마지노선이 있어야 피해를 안 보겠죠. 왜냐면 분양 받는 분들은요. 이게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실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20% 공정률이 20% 이상인 경우에도 막 도산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건 또 나중 일이고 일단은 정부에서 기준을 마련을 해드려야 분양 및 회원 모집이 가능해 스타트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꼭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쵸? 그럴 수도 있죠, 분명히.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공정률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의 관광사업의 등록시까지 가입할 것.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여행 계약서, 심지어 우리 여행 계약서 쓸 적에도요, 사전에 동의받아야 돼, 무슨 그것도 자필로 해야 돼, 별거 많아. 그러면요, 우리 여행업에서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것은 관광객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보증보험도 해야 돼. 대부분은 보증보험 아니면 영업보증금을 예치한다던가. 그런데 이렇게 여기까지 또 보증보험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분양자들, 분양받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또 어떻게 돼요? 이런 분들을 또 보호를 해야 돼. 분양받는 분들. 이런 분들을 회원들, 예비 회원들이죠. 정확히 아직 다 회원이 된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돼? 보호를 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보증보험의 관광사업의 등록시까지 가입을 해야 돼. 이렇게까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등록하기 전까지도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란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만능 지팡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보호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꼭 체크해 두세요. 호텔업의 경우 관광사업에 등록 후부터 회원을 모집할 것. 근데 호텔업은 관광사업을 등록할 때부터 회원 모집해.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에 포함된 호텔업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 및 남목을 적용한다. 제1호 남목 및 그쵸. 보세요. 다만이 또 나왔어. 그러면 제2종 종합휴양업에 포함된 호텔업의 경우에는 위에 바로 가나가 적용이 된다는 거야. 그럼 위에 가나가 뭐냔 말이야. 가는 뭐예요? 공정률이 20% 이상. 나는 뭐예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거. 이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2종 종합휴양업이 포함된 호텔업의 경우에는 뭐예요? 이 위에 것이 해당이 된다는 소린 거예요. 여기까지 꼭 체크하세요. 그리고 회원 모집 계획서의 제출 이런 것들은 제가 일일이 설명 안 할게요. 외우실 분은 외우는데 이것이 그렇게 가장 많이 문제 나오진 않아요. 아무튼 간에 참고하시고 보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248페이지에 보면 제가 요약 정리해 놨어요. 뭐냐면 공유제가 있고 회원제가 있어.
공유제는 분양회사가 시설을 매각하여 지분 소유를 회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 평생 소유 가능하죠. 그리고 분양금과 기타 가격으로 구성되어 회원제보다 가격이 높아. 우리 법 볼 적에요. 지능법 할 적에 공유제, 회원제 얘기 나왔었어요. 그리고 회원제는 뭐야? 입회 보증금인 반환성 무이자 장기 부채를 근거로 회원에게 시설 이용권을 부여하는 거야. 아, 시설 이용권이구나. 공유하고 공유제와 뭐예요? 회원제는 이렇게 다르구나 보시면 돼요. 우리 그냥 아주 쉽게 보시면 돼요. 헬스 회원권, 무슨 어느 회원권 이런 거 있죠. 콘도미니엄 뭐 콘도 회원권. 사실 휴양 콘도미니엄 이런 얘기까지 안 해요. 그냥 콘도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회원증의 발급 및 확인 나와요. 이런 것들이 문제 자주 나와. 아니 무슨 증 발급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서 왜 이렇게 맨날 문제가 나와. 매번 문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우리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증도 발급할 적에 뭐 어떻게 돼야 된다 무슨 뭐 그 회원증이 뭐 저기 분실됐거나 아니면 너덜너덜해졌거나 이럴 경우에 뭐야 보지 못하는 아주 쓰지를 못할 경우에는 재발급도 가능해. 회원증 얘기가 아주 쏠쏠하게 문제에 자주 나와요. 밑에 보세요. 기억 회원증의 발급 보면 분양 및 또는 회원 모집을 하는 관광사업자가 제26조 제5조의 5호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회원증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냥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뭐가 있어야 돼? 회원증에 공유자 또는 회원 번호 있어야 되지 않아요? 회원 번호는 당연히 있잖아. 우리 하물며 제가 무슨 영화관 저기 관객이야. 그래서 가입을 했어. 회원증 있어요. 증도 있고 실물로도 있고 인터넷으로 보면 내 회원증이 있단 말이야. 공유자 또는 회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장의 상호 및 상호 명칭 및 소지지 이것도 당연해. 다음 페이지 공유자와 회원의 구분. 그쵸? 이 사람이 공유를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회원인가 이거 중요해요. 구분돼야 되죠. 그리고 면적 이것도 너무 당연하잖아요. 내가 아주 쉽게 얘기해서 어디 아파트 분양받았어. 면적이 안 나올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쵸? 나와야 돼. 그리고 분양일 또는 입회일 이것도 당연해. 그리고 발행일자. 아, 그렇지. 보면 회원이 됐어. 그러면 언제 가입해서 이 회원증이 발행됐는지 이런 것도 다 구분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것이 구분된 것이 회원증에 나타나야 돼. 그쵸? 요거 꼭 체크. 회원증의 발급. 그 다음에 249페이지 6번 보세요. 공유자 회원의 대표기구의 뭐 구성 및 운영. 요거 가나다라 외우시면 돼요. 근데 라는 뭐 특별히 안 외우셔도 될 것 같은데 가나다는 대표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20명 이상의 공유자 회원으로 대표기구를 구성할 것들 이런 것들이 대목이 나와요. 요거 체크하시고 공부해 보세요. 다음 페이지 지금 분양하고 공유 그 다음에 회원 얘기 나왔어요. 자꾸 정신을 막 지금 덥잖아. 얼마나 더워. 그렇잖아요. 그냥 앉았어도 땀이 흐르는데 더운데 정신줄을 놓으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 그럴 적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내용을 보지 마시고 머릿속에 나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분양, 공유, 회원 뭐 이걸 자꾸 옆에다가 쓰는 거야. 키워드를. 정신을 잃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 볼 적에 문제 풀 적에는요. 그 키워드밖에 생각 잘 안 나요. 그런데 그 키워드를 잡고 꼬리물기를 해야 되는 거야. 회원을 했어. 회원에 뭐뭐뭐가 나왔어. 또 무슨 내용에 또 꼬리물기. 그것 면접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꾸 혼자 여기에서 딱 멈추지 말고 회원의 발급. 회원의 발급할 적에 무슨 내용이 거기 다 적혀져 있어야 돼? 뭐 서류 제출은 어떻게 돼? 이런 것들 자꾸 꼬리물기 하세요. 꼬리물기 면접 때 보면 정말 신경질 나거든요. 막 학생들이 막 신경질 많이 내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인내심도 없으면 통역 안내사 못 하세요. 그러니까 아주 집요하게 자꾸 꼬리물기 하세요. 이건 뭐였지? 거기에 단어만 나오면 그냥 꼬투리를 잡고 꼬리물기를 해보시라고요. 250페이지 보면 중요 부분에 제가 하이라이트 넣어놨어요. 박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 및 회원 모집이 가능한 관광 사업이 나와요. 시행령 제23조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 사업이란 뭐예요? 휴양 콘도미니엄 및 호텔업이야.
그리고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이에요. 이것이 분양이나 회원 모집이 가능한 사업이에요. 그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이에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 숙박업이라면 뭐가 들어? 이거 우리 알고 있어요 이미. 관광 숙박업에는 뭐가 들어가? 호텔업하고 뻔하죠. 뭐 휴양 콘도미니엄업이죠. 두 개. 그러면 센스 있는 분이라면 저의 또 학습 패턴을 아시잖아요. 호텔업에 뭐뭐가 들어가? 기억하셔야 돼요. 호텔업 하면 쭉쭉쭉 뽑아내야 돼. 그쵸? 우리 지금 모르실 수 있어요. 기억이, 어머, 갑자기 물어보시면 기억이 안 나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백 하셔서요. 지금 다시 호텔업이 무엇인지 보세요. 문제 그거 나와요. 완전히 호텔업에 각각의 업에 딸린 서브들 있죠. 호텔업에 뭐뭐뭐 있어. 세세한 업들 분명히 문제 나와요. 완전 중요해. 관광 숙박업의 세세한 사업들. 그쵸? 세부 사업들이죠. 카테고리가 주어지는 거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거 관광 숙박업의 휴양 콘도미니엄 호텔업이다. 이거 문제 잘 안 나와. 이거는 너무 기본이라서 그냥 알고 이미 알아야 돼. 왜냐면 호텔업에 속하는 사업들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호텔업을 이미 안다는 전제하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들에 뭐뭐뭐가 있어. 딸려 있어. 이걸 항상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카지노업 보세요. 250페이지 허가 및 허가 조건. 이거 문제 그냥 100% 다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 다 제가 뭐 얘기할 것도 없어. 완전 이거 다 싹쓸이 하셔서 다 외우셔야 돼요. 허가 요건 누구예요? 허가 누가 해줘? 대통령? 아니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카지노업에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다. 1.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선 터미널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거나 관광특구에 있는 관광 숙박업 중 호텔 시설이에요. 그쵸? 호텔 시설업인데 관광 숙박업의 등급 중 최상 등급을 받은 데만 가능한 거야. 시설에만 해당하고 시도에 최상 등급의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등급의 시설에만 가능해. 그렇죠. 그러니까 카지노 정도가 들어오려면 최고의 시설이란 말이 자꾸 나와야 돼. 최상 등급. 그쵸? 근데 시도에 만약에 없어. 특별시는 아니기 때문에 없어. 그러면 최상에서 바로 밑에 것 정도는 시설을 갖추어야지 카지노업으로 허가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 그쵸? 형으로서 그렇구나. 국제회의시설, 부대시설로서 카지노야. 그런데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쵸? 여기에서 항상 여기서 제가 또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주체가 중요해.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냔 말이야. 어느 명령이 하에 누가 주체가 돼서 이렇게 해준단 말이지. 누가 주체? 문화체육관광부. 그래서 항상 얘기해요. 주체가 누구고 객체가 누구야. 누가 허가를 받는 거야. 근데 허가를 받으려면 내용이 있어야 돼. 대상. 그 다음에 내용물. 그쵸?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각각의 관광 사업의 각각을 지금 논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각각의 관광 사업이 진행되려면 어떤 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 지휘하에 있다는 걸 지금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하래. 어느 법에 근거했어. 그쵸? 나왔어.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것을 누가 따라서 해? 카지노 업자들이. 그러면 그러려면 내용이 뭐야? 그쵸? 내용이 뭐고 수단이 뭐야? 어떤 것들을 할 것인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지 마시고요. 혼자 머릿속에 자꾸 되뇌이세요. 누구는 이렇게 했대. 누구한테 어느 영에 따라서 이렇게 됐어. 그쵸? 그런데 다만이 나올 경우가 있어. 아니면 미리 이런 얘기 자꾸 나와. 그런 경우에 좀 더 귀를 쫑긋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나번. 가는 삭제됐고요. 나는 외래관광의 유치 계획 및 장기 수지 전망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포함되네. 여기에서 키포인트 뭘까요?
가에서 키포인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기엔 여기에서 조금 문제를 꼬을 문제들이 있어. 장기 수지 전망이 아니고 단기 수지 전망이라고 그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말이 돼. 지금은 되게 웃기죠. 이거 뭐 내가 지금 장기를 모르고 단기를 모르 이러죠. 그런데 문제에 나올 적에는 막 헷갈려. 어머, 단기였나? 장기였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장기 수지 전망. 수지는 뭐예요? 수지 맞았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얻고 뺏기고 뭐 이런 거야. 잃은 게 있으면 얻는 게 있어. 그러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얼마나 벌어들이고 얼마나 쓸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서가 단기면 안 돼. 장기여야 돼. 그쵸? 그리고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 능력이 당연히 재정 능력 필요하죠. 카지노가 뭐 1, 2푼 드는 것도 아니고 현금 및 칩의 관리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 통제 방안일 수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칩 관리가 칩이 돈이잖아요. 카지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금이나 이런 거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것도 내부 통제 방안이 다 수립이 된 상태에서 카지노 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아야 돼요. 2번, 우리나라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아야 되는데 요것도 문제 자주 나와요. 뭐냐면 요게 말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여객선이 2만 톤급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고하는 총톤수 이상인 건데 여기에서 문제 나왔던 게 있어요. 뭐 1.5만 톤, 3만 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숫자 있을 적에 특히 이렇게 카지노 같이 예민한 산업들 있잖아요. 굉장히 주의가 많이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한 산업들은요. 숫자에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요거 꼭 체크. 2만 톤급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2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어. 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최신 신규 허가를 한 날 이후에 전국 단위의 외래 관광객이 몇십만 명, 6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 허가를 또 내줄 수 있는 거야. 이거 쉽지 않죠. 60만 명 이상인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은 60만 명당 2개 사업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문제 날 확률 굉장히 높아. 전국 단위의 외래 관광객 증가 추세 및 지역의 외래 관광객 증가 추세. 그쵸? 그러니까 2번. 카지노 이용객의 증가 추세 이런 것도 봐야 된단 말이야. 여기 나왔잖아요. 고려하라 그랬잖아. 그리고 기존의 카지노 사업자의 총 수용 능력이 그렇죠. 지금 그냥 시장을 완전 교란시키려고 그냥 마구마구 허가 내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무조건 동결을 시켜놔. 동결을 그냥 꽉 잡고 시켜놓으면 또 시장 활성화가 안 돼. 그렇잖아.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수용 능력이 몇 망이야. 다 나오잖아. 데이터가 있잖아. 저쪽 카지노는 몇만 명 수용 가능해. 저쪽은 어디. 그렇죠. 기존 사업자의 총 외화 실적이 어떻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에요. 제가. 그래서 딱 허가를 내줬는데 실적들 좀 갖고 와보세요. 보고하세요. 그랬더니만 외화 실적 능력이 조금 떨어져. 이 사람들이 카지노 업자들이 장기 수지 전망을 사업계획서로 냈던 것하고 택도 없이 모자른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치들이 있어야 돼. 뭐 신규를 내준다던가 아니면 어떻게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죠. 5번 그 밖에 카지노 업의 전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 나왔어요. 그러면 허가 요건이 나와야죠. 이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너네는 이쁘니까 허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허가 요건 등 나오는 거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카지노업의 신규 허가를 하려면 이거 5가지 다 체크하세요. 신규 허가예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어떻게 돼? 공고해야 돼요. 게시해야 돼. 허가 대상 지역, 허가 가능 업체 수, 그쵸? 허가 절차 및 허가 방법들 그런 거 해줘야지 허가를 해줘. 그쵸? 신규 허가를 하려면 그리고 허가의 세부 기준들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2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실시한 결과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카지노업의 신규 허가를 안 내줘도 돼요. 왜냐면 이거는 무슨 의무사항이 아니야. 해당 자가 없으면요, 안 내주면 그만인 거죠. 굳이 무리하게 내줄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결격사유 나와. 꼭 문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그쵸? 19세 미만인 자가 카지노를 하겠대. 절대 안 되죠. 여기 19세 미만요, 또 나중에 또 등판해요. 또 나올 거야. 그리고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금고형 아시죠? 금고형은 뭐예요? 이것도 사실 이거 징역형이에요. 그런데 노동은 하지 않아. 그쵸? 그러니까 자유를 구속하는 자유형이긴 하지만 뭐예요? 노동은 하지 않는다는 건 금고형 이상이란 말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아, 금고형은 자유형이긴 해. 그 다음에 금고 다음에 무슨 형이 있어요? 징역형이야. 그러니까 금고형도 징역이긴 해요. 그 대신 노동은 안 시키지. 그렇지만 단계가 어떻게 돼? 금고, 징역, 그 다음에 사형이에요. 아이고, 오늘 사형 얘기까지 나왔네. 아무튼 간에 형벌이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건 금고 위부터는 아무것도 안 돼. 금고 밑이란 얘기를 아니었어요. 금고 이상은 아, 좀 세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따지냐면요. 거기에 나와요. 금고형 이상의 무엇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은 법인이사, 뭐 업무 자격 정지 이런 거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고형이란 말 자꾸 쓰는 거예요. 금고형은 법인이사 할 수도 없어.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지노선을 정해주는 거예요. 금고형 이상인 사람들은 이런 거 못해. 지금 그러니까 카지노 허가 받을 수 없는 거야. 그쵸? 이거는 국가에서 볼 적에는 범법자로 보시는 거죠. 범법자들은 카지노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쵸? 그리고 다음 페이지 3. 금고 얘기 나왔고요. 3. 조세를 포탈해. 포탈이 뭐야? 조세를 피하는 거. 이런 분들 많죠. 뭐 고가의 아주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분들. 그쵸?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이런 분들. 4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에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런 분들도 금고형으로 됐다 하더라도 2년이 지나지 않았어. 그럼 이런 분들은 허가 안 내주신다는 거예요. 5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분. 이런 분도 마찬가지야. 금고 이상의 임원 중에 위에 기업부터 비율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그렇죠. 안 되죠. 임원도 이러면 안 돼. 임원도. 그런데 2번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허가를 취소해야 돼. 그쵸? 이제 몰랐어. 허가해줬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던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어. 그렇지만 다만이 또 나왔어요. 법인의 임원 중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그만둬. 바꾸어서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굉장히 이거 명료하지 않아요. 금고형 이상은 다 안 돼. 집행유예도 어떻게 돼요? 이거 유예 기간에 있어도 안 돼. 그리고 이런 금고형 이상의 벌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허가를 못 해준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요거 꼭 체크해 주세요. 카지노업의 시설 기준 보면 1.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된다. 이거 너무 당연하죠. 요거 꼭 체크. 시설 및 기구예요. 여기 체크하세요. 뭐 요거를 살짝 바꿔 놓으시죠. 시설 및 뭐 서비스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일부러 적어 드릴게요. 아, 카지노업 하려면 시설 플러스 기구 갖고 있어야 돼. 당연한 거죠. 그쵸? 그리고 2번, 3번 다 외우세요. 그리고 특히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될 시설 및 기구의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요거 꼭 체크. 문제 반드시 나와요.
33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 영업장. 이게 제일 중요해, 카지노업은. 그래서 다른 거 제치고 제일 먼저 위에 올라와 있잖아. 전용 영업장이 있어야 돼. 여기에서요, 카지노에서 무슨 객실 얘기가 나오면 벌써 틀린 거야. 그쵸? 한 개소 이상의 외국한 환전소 당연히 있어야죠. 그리고 카지노업의 종류 중 4종류 이상이에요. 그리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게임 기구 및 시설이 있어요. 4종류예요. 5종류 아니에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카지노 전산 시설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1에서 5까지 하드웨어의 성능,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항, 시스템의 보안 관리, 그 다음에 무슨 환전 관리 및 현금과 칩의 수불 관리 뭐 주고받고 하는 것들, 이런 관리들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가는 거. 그러니까 카지노가 보면 여러분은 무슨 전산시설이 필요해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전산시설. 이걸로 거의 다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무슨 미국 영화 중에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카지노를 터는 거야. 거기에서 보면 뭐부터요? 일단 이거 뭐야? 셧다운부터 시키자 이런 말 많이 해요. 블랙아웃 시켜버리는 거야. 거기 전등을 다 꺼버려. 어떤 무슨 뭐 컴퓨터를 이용한다든지 뭐 교란을 시켜서 완전히 시스템을 정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산시설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쵸?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페이지 253페이지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 보세요. 검사 중요해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카지노 전산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기한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만 해. 그쵸? 1번 신규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어떻게 돼요? 15일 내에 받아야 돼요. 그쵸? 요거 꼭 체크. 2번 검사 유효기간이 근데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됐어. 그러면 만료된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1부터 3개월 이내에 또 검사 받아야 돼. 굉장히 중요해요. 2번 제1항에 따른 검사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유효기간은 3년이야. 그런데 다만 검사 유효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카지노 전산시설을 교체한 경우에는 교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돼. 그러면요. 교수님이 저번에 얘기하신 게 대부분은 1개월이면은 보고서도 내고 뭐 신고도 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런데 카지노는 15일로 딱 박혀 있어. 정해진 건 뭐야? 카지노요. 신규 교체하고 했는데 한 달 동안이나 검사 안 받으면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라고. 그러니까 최소한 2주를 준 거예요. 15일을. 15일 내는 무조건 니네가 허가업자한테 이제 정부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은 교체했다며 15일 이내 꼭 받아야 돼. 이렇게 두는 거예요. 한 달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어두는 거지. 이해하세요. 한 달은 좀 늦다고 하셨어. 그럼 15일? 그쵸? 일주일은 또 너무 급하잖아. 그러니까 사실요 15일도 아니죠. 대부분은 금방금방 하라고 하겠죠. 그런데 적어도 마지노선이 데드라인이 15일이야. 체크. 그리고 6번 보시면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기간의 업무 규정이 나와요. 특히 2번에 제1항의 제2항이에요. 그러니까 2항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 업무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돼. 검사 내역, 검사의 소요기간, 수수료에 관한 이런 것들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전 통지가 있어. 카지노 박스 보세요.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기간은 카지노 사업자에게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 유효기간 만료 1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검사 절차를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통보해 줘야 돼. 그러니까 벌써 이거는 무슨 뜻이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당신들 유효기간 만료될 것 같아. 만료되기 1개월 전에 벌써 통보가 가는 거야. 빨리 해. 빨리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 전송, 전자메일, 팩스, 그 다음에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적어 놓으셨어요. 왜냐면 굉장히 중요해요. 카지노 업자들은 놓치지는 않겠죠. 왜냐면 거기에도 부서가 있으니까 부서에서 계속 체크하잖아요. 스케줄을. 그렇진 않지만 또 감독하는 분들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서 워닝을 주는 거야. 알려주는 거야. 당신들 지금 유효 만기일 1개월 전이야.
뭐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쵸? 요거 체크. 다음 페이지 쭉쭉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254페이지에 보면은 카지노 기구의 규격 및 기준들 나와요. 요것도 문제에 나온 경우 있었어요. 꼭 체크하세요. 특히 2항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카지노 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슬롯머신 및 비디오 게임의 규격, 기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요거 꼭 체크하세요. 1, 2, 3 문제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그리고 3항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을 받은 카지노 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공인기준 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들어가. 그쵸? 여기 꼭 체크하시고,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카지노 기구의 규격 및 기준 있죠. 거기에서 2항, 3항, 그 다음에 5항, 그 정도. 그쵸? 그리고 뭐, 혹시나 모르면 8항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카지노하고 관련된 건 거의 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소관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쵸? 잠깐 쉬고 할게요.